안녕하십니까? 제가 한 3일 정도 유튜브를 올리는 걸 좀 못했는데, 한 번은 제가 시골에 있는 벌초, 그거를 이제 하러 가느라고 힘들었고, 또 하나는 친구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좀 지방인데, 이제 거기, 장례식에 참석하느라고 좀 빠졌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기본적으로 이 틀을 하나 짜가지고 이렇게 뭘 하다가 이게 떨어지는 바람에 깨져가지고, 좀 그거를 칠판에다 메모를 이제 적질 못했어. 이제 그래서 한 서너 번 정도 이제 빠졌는데, 하여튼 이제 미안합니다. 오늘은, 어제, 그저께인데, 문을 두드리는데 이렇게 보통 이렇게 똑똑똑 두드리잖아요. 근데, 이분은 오면서 주먹을 막 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뭐 어떤 거야? 누가 이런 식으로 예의도 없이, 무슨 문을 때려부시는 식으로 막 좀 제가 들리기는 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문을 한 번, 서너 번 두드리고 좀 기다려야 되잖아. 그래야지 문을 열을 시간을 갖던지 하는데,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씨, 시자가 나는 거네. 이제. 그래서 가봤더니 어떤 아주머니인데, 약간 좀 예민하게 생겼더라고, 사람이.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하고, 조금 내용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뭐랄까,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나중에 몇 번 얘기 들어보니까, 한동안 힘드실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요 사주 보면, 자, 한난조습이 되죠? 요거 한하고 조한 기운이 강하죠? 요렇게 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게 변치를 않아요. 초지일관, 장점은 초지일관. 단점은 뭐냐면 이게 얼어있고 말라있다는 거는요, 요런 경우는 굉장히 까칠하다고 볼 수 있어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영업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친교 활동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거는 좀 잘 안 맞아. 이런 사람들은. 거기다가 이게 지금, 현침살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지금 지장간에 하나, 둘, 세 개 들어가 있고, 이제 이 대운에서 이것이 많이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예민해. 그런 상태에서 일단 딱 들어왔는데 본인이 어떻게 돼? 날씬해. 그러니까 날씬한 정도가 조금 지나쳤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신경적으로나 어떤 본인이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불안한 상태야. 왜 그랬냐면 들어보니까 여기에 보면요. 해자축, 요게 수국이라고 해요, 수국. 이렇게 되면 물이 상당히 강하죠. 근데 그러면 이 불이 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게 뭐냐면 여기서 볼 때 이게 정관이에요, 정관. 그러니까 남편이 행방불명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걸 어떻게 그렇게 연락을 안 받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됐을 땐 이 사주를 봤을 때 이 불이 꺼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불이 꺼졌다. 이 물이 이렇게 많은데, 수량이 많은데, 이 불이, 제대로 탈 수가 없다. 그렇게 와서, 이 불이 꺼졌다는 얘기는 이게 존재 자체가 이제 없어졌다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쪽에서 말할 때 처음에 뭐 행방불명돼서 법적으로 이혼을 이렇게 이혼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혼 처리하니까 지금 이제 상당히 이제, 불안하죠. 본인이 혼자 뭘 이렇게 주선하고 또 챙겨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와가지고 결혼 정보에 관심이 있어서 왔다고 오셨는데 그래서 몇 번 들어보니까, 이 정도로 이렇게, 뭐랄까,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 결혼은 정보할 수 있는, 즉, 남자를 매칭시켜줄 수 있는 상황이 있더라도 좀 제가 자신이 없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내가
결혼을 하지 말고 남자 친구를 한번 사귀어 봐라. 그렇게 힘들면은. 근데 또 그건 또 싫다 그러네? 그렇게 해서 한참 동안 얘기하다 갔어요. 그래서 그 사주를 내가 잠깐 이제 지금 풀어보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좋으니까 예리하다는 거야. 예민하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음기가 하나, 둘, 셋, 넷, 지금 다섯, 6개. 음적인 기운이 이렇게 강하면 우리가 보통 뭐 음팔통, 양팔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자가 음기가 강하면요. 이런 경우는 보통 그 우울증 조심하셔야 돼. 자,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는 기운이 어떻게 돼요? 균일하게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 여자가 음인데 또 음이 이렇게 많으면 어떻게 돼? 편파적으로 되죠. 편파로 되니까 이럴 경우는 또 이게 가을부터 겨울로 다 완전히 지금 엮여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차가운 기운에 음기가 강하다 보니까 잘못하면은 우울증이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근데 기본적으로 신금이 있는 사람은 제가 이제 가끔씩 말씀드리죠. 신금, 그 다음에 무토 있죠. 정화. 요렇게 들어있으면 여자들은 거의 다 100% 미인, 남자들은 미남. 그렇게 얘기해서 괜찮아요. 자, 여기 이제 미인인데, 그래서 미인인데 기본적으로 남편을 잘 만나서, 자, 이게 지금 용신이 화하고 목이에요. 목화가 용신이야. 요 기운이 왔을 땐 잘 돌아간다는 거야. 그래서 남편이 기본적으로 한동안은 사업도 잘 되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렇게 좀 유복하게, 좀 어떤 경제적인 게 여유가 있으니까 좀 재밌게 살았을 것 같아. 그런데 어느 한 순간에 또 그것이 하던 일이 이렇게 좀 파산되는 바람에 완전히 이제 그 상태에서 소식이 두절된 거야. 그러니까 뭐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어떤 행방불명된 상태잖아요. 그 여기서 보면은 제가 이 사주만 보는 이렇게 물이 강해지면 이 기운이, 화기운이 다 어떻게 돼? 이 찬 기운에 의해서 불이 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안 보이는 거죠, 이 사주에서. 이 자체가 역할을 못 하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당사자는 그걸 이혼 처리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남자를 이렇게 이제 한번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본인이 그런 성격 가지고 결혼하면 또 다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딱 해서 그래서 그냥 가능하면은 남자 친구를 사귀어서 붙어 있으면은 결혼을 만약 하게 되면은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 신금 자체가 대부분 이렇게 좀 우리가 보통 이 미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까칠하죠? 까칠해. 그리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붙여보면은 너무 좀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본인이 잘 나 있는 그것만 자꾸 이제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좀 까칠하다는 거야, 사람이. 그러니까 이 신금 자체가 있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미인이야. 근데 예리하고 예민하다는 거야,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살은 안 쪄요. 이렇게 예민한 사람들. 그런 구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요 자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수기가 이렇게 강할 때는, 이 화기운이 제대로 존재하기가 어렵다. 즉, 여기 있는 이 남자 자체가 존재가 지금 안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행방불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행방불명. 그 다음에 본인이 얼마나 오랫동안 찾았는데도 연락이 없다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혼 처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실제로. 그 다음에 자식은 이제 외국에 보냈다 그러는데, 이 자식이 지금 뭐냐면, 신상관이죠. 여기 이제 금이니까, 금생수니까 여기다 해자축에서 이 자체가
이 자식이잖아요, 자식. 이렇게 되면 이게 강물이 크다 보니까 이거 우리가 바닷물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이런 경우는 이 자식이 외국 나갈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으로 유학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들어. 자식이 이제 그렇게 돼 있고, 실질적으로 그럼 이 사주는 본인이 생각하는 거는 이제 그 믿음직한 남자가 한 분을 이렇게 만나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본인이 너무 이게 차가워요. 실제로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 잘못 이렇게 매칭 시켜주면은 나중에 욕먹던지 아니면, 본인이 여기서 소개를 잘못했다는 어떤 걸, 자꾸 이제 끄집어 가지고 어떤 손해를 입히려고 맘먹으면은요, 내가 거짓을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든지, 어쨌든 간에 처음에 이렇게 좋게 얘기해서 이제 이렇게 몇 번 만나서 재혼을 했는데 도저히, 여기서 이렇게 그렇게 소개를 해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결혼을 했는데 내가 도저히 살기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난처해져요. 이 결혼정보회사에서.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왜냐하면 이 처음에 만나서 그 문 두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앉아서 얘기하는 거니까 굉장히 말은 잘해. 사실 이렇게 수가 발달된 사람들이요, 언변이 뛰어나. 그리고 기억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조리 있게 설명을 잘 한다는 거야. 이 수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 반대로 화가 발달되어 있으면 그런 경우도 언변이 뛰어나요. 그렇게 알고 계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말은 참 잘해. 이런 사람들이.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어떤 남자가 들어왔을 때, 남자가 어떻게 돼? 복귀한다고 그래야 되나? 너무 시달림을 받는다는 거야. 여자한테. 왜냐면, 일반적인 여성분들도요, 말은 너무 잘하잖아.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걸 다 감당을 못 해. 그래서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여자들은 남자가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그런 달란트를 항상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로 뭐 하는 건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렇게 가정적으로 이렇게 부부끼리 어떤 싸움이나 하고 뭐 이렇게 했을 때는 남자들은 어휴!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그냥 뭘 이렇게 말로는 안 되니까 뭘 집어던지는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자들은 다 말을 기본적으로 아주 달변이야. 달변가들이야. 그러니까 난 이래서 처음에 그래서 그거를 계약서를 쓰고 해서 뭐 보통 우리가 오해를 이렇게 만나게 미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주선을 해주는데, 그래서 저는 도저히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러지 말고 속 편하게 같이 친구로 만나서 각자 생활하고 그러면 부대낄 일이 없으니까 그게 낫지 않겠냐 했더니, 또 본인은 그러면 항상 불안하다는 거야. 내가 그 여성분이 혼자 어디 가서 뭐 하면은 남들이 자꾸 나를 이용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본인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제. 그래서 왔는데, 난 그걸, 이 주선을 했다가 아주 머리 아플 것 같아서 내가 그걸, 그냥, 이 결혼 쪽이 재혼을 하지 마시고, 그냥 친구로 한번 사귀어보라고, 일단. 사귀어보고, 그때 마음이 어느 정도, 한 몇 개월, 한 1, 2년 정도 살아봤을 때, 정말 꾸준하게 평범하게 나를 사랑해주고, 그 다음에 배려해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한번 하라고 내가 이렇게 조금 밀어놔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힘들어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예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남편을 이제 행방불명된 상태에서 자기가 왜 또 재혼을 해야 되니까 이혼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고충을 겪으면서 굉장히 더 날카로워졌어요. 예민해지고. 근데, 이 혼자 어디서 어떤 일을 요번에는 어떤 차를 고치러 갔는데 그 정비소에서 좀 이렇게 이 고장난 어떤 그런 걸 정확히 파악을 안 하시고, 이게 얼마 된다. 엔진? 그거 해갖고 250만 원인가 이 부르더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도저히
이 여자들이 가면은 그런 걸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업돼서 이렇게 업되게 실질적으로 수리비를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본인은 재혼을 자꾸 하고 싶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거를 남자 친구라고 생각하고 그 친구를 좀 서로 좀 진하게 서로 친구를 같이 만나서 이것저것 공통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어떤 배려심이 있고 나름대로 내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런 때 같이 친구로 가서 한번 하고 한 번 더 다급하게 자꾸 지금 이렇게 이 재혼을 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한 2년 정도 이렇게 사귀어보고 하시라고 했어요. 그때 친구를 어느 정도 알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같이 가서 남편인 양 같이서 얘기를 하면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조금 피할 수 있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문제는 그런 거예요. 이 사주에서 이 겨울 기운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게다가 이 기운도 차갑죠. 이것도 차갑죠. 여기도 차갑죠. 그 다음에 여기 수 기운이 너무 강하죠. 이런 상태에서는 이 불, 즉 남자가 제대로 여기서는 살 수가 없다는 거, 이 자체가. 이게 이렇게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재혼한다고 이게 딱 개선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게 간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주 대운으로 봤을 땐 목화가 왔을 때 좋았다는 거야. 그럼 이때는 이제 남편이 있을 때니까 돈도 잘 벌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여유 있게 잘 살았었는데 중간에 그 회사가 이렇게 완전히 기본적으로 부도나는 바람에 이제 그러니까 이 남자가 몸을 피했겠죠 어디로. 그런데 그 자체가 연락이 안 된대. 그래서 아니 그렇지 그러면 연락이 안 되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그런 걸 파산 어떤 정리를 하기 전에 이 본인이 와이프한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이상한 거야. 그래서 아니면 중간에 그렇게 이제 부도나서 소위 얘기해서 도망 다니면서 다른 여자를 만나서 또 그쪽에 갑자기 이렇게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또 결혼할 수도 있겠죠. 그 대신 여기 통보하는데,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여자분이 굉장히 까칠해.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힘들었을 것 같아. 제 추측에는. 그래서 연락을 안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혼처를 해버렸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그래야 본인도 또 어떻게 돼? 기회가 되면 재혼할 때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정리를 해야지. 그렇게 설명해서, 아유, 저는 이렇게 한 3, 40분 듣고 그랬는데, 이거 정말 조금 골치 아프더라고. 실제로 이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 언변은 잘 뛰어나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그렇게 증발됐다? 행방불명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혼했다고 했을 때 제가 딱 느끼는 거는, 야, 그렇게 살다가 자식이 있어서 자식도 공부시킨다고, 자, 이제 유학을 보냈다 그러면 자식도 있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거 와이프한테 얘기를 해서, 그 형식적인 뭐라 하지, 그거를? 위장식으로 해서 이혼한 걸로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 신고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든 조금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어느 순간에 완전히 연락이 두절돼 버리는 거예요. 그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근데 이거 누구의 잘못이냐 이거야. 근데 저는 이거를 이제 이걸 오셨던 분이 우연찮게 어떻게 또 유튜브를 봤을 때 그렇게 제가 설명을 했다 그러면 좀 저를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중간에 살면서 이러한 성격이었으면은 남자가 굉장히 피곤했을 거다. 그래서 아마 또 그런 좀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연락 두절을 만들어버리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사주에서는 어떤 기운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강해버리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굉장히 예민하게 산다는 거야. 그러면 같이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공부에서는 그런 것만 좀 체크해 주시면 오늘 제가 이제 설명한 것 중에서 조금 이제 도움이 이제 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요거 이제 마치고요. 자, 제가 이제 한 서너 번 이렇게 유튜브로 올리는 걸 제가 못했는데, 다시 한번 제가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요. 자,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